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무주택 세대 여러분,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에서 엄청난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49차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문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입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단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 신혼부부, 중장년층, 어르신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 전세 주택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무주택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라는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전세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장기 전세로 들어가시면 8억 원 이하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억 원 아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분양 전환은 안 됩니다. 내 집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만 계속 유지하시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이사 걱정 없이 20년 동안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 전세라고 부릅니다. 이번 제49차 공고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자격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계시는지, 무주택인지, 소득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일정부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먼저 본인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틀밖에 안 됩니다.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우선 공급 대상자도 반드시 이 1순위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1순위 때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순위 접수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선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후순위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2순위는 접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순위에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이후입니다. 이때 본인이 서류 심사 대상자로 뽑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날 당첨되셨는지 최종 확인하시는 겁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신규 공급 단지들은 8월부터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입니다. 어떤 집들이 나왔냐 이거죠. 이번 모집은 크게 두 가지 공고로 나뉩니다. 신규 공급과 재공급입니다. 신규 공급은 이번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들입니다. 새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재공급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나가서 빈집이 생긴 단지들입니다. 예비 입주자를 미리 뽑아두는 방식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곳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입니다. 대치동입니다. 강남 한복판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총 37호가 공급됩니다. 전세금은 9억 9,840만 원입니다. 비싸죠? 하지만 대치동 시세를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수준입니다.
계약할 때 10%인 9,984만 원 내시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입니다. 전용 53제곱미터 25호가 나옵니다. 전세가는 3억 1,434만 원입니다. 대치동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강북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싸지만 교통도 좋고 생활하기 편한 곳입니다. 세 번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입니다. 이거 정말 화제의 단지입니다. 잠실입니다. 여러 평수가 나왔습니다. 전용 45제곱미터 38호, 전세가는 6억 2,088만 원, 전용 51제곱미터 26호는 7억 356만 원, 전용 59제곱미터 36호는 8억 4,240만 원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맞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이 더 스타입니다. 전용 49제곱미터 17호가 나왔습니다. 전세가는 3억 342만 원입니다. 은평구도 교통이 좋아지고 있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제 재공급 단지를 보겠습니다. 재공급은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중요한 단지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세곡 리엠파크 4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주거 약자용으로 6호를 모집합니다. 전세가는 5억 7,018만 원입니다. 주거 약자용이라는 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한 겁니다. 수서 한이움 전용 45제곱미터 1호를 모집합니다. 전세가는 3억 1,122만 원입니다. 강동구 강동 리엠파크 9단지 13단지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이며 전세가는 3억 8,376만 원입니다. 고덕 강일 지구의 강동 리버스트 4, 6, 7, 8단지는 전용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74제곱미터 기준 전세가는 4억 2,354만 원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마곡 엠벨리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4억 8,048만 원, 84제곱미터는 5억 7,096만 원 수준입니다. 마곡은 신도시라 깨끗하고 좋습니다. 서초구 내곡지구와 우면지구입니다. 서초 더샵 포레, 서초 포레스타 등 좋은 단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전세가는 4억 8,828만 원입니다. 우면 이지구 서초 네이처힐은 전용 114제곱미터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4,958만 원입니다. 큰 평수 원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은평구 은평 뉴타운입니다. 은평 1, 2, 3지구 전반에 걸쳐 전용 84제곱미터 물량이 많습니다. 전세가는 약 4억 1,2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서울시 매입형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서울시가 사서 공급하는 거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삼 자이 59형은 8억 7,360만 원입니다. 레미안 원 펜타스 전용 59형이 무려 9억 7,500만 원, 레미안 퍼스티지 59형은 9억 9,060만 원입니다.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기본 자격입니다. 첫째, 공고일인 2025년 12월 15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살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서울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쉽게 말하면 가족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누구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직계 좀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별거 중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입니다.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40세고 배우자, 자녀 2명, 그리고 어머니 65세와 함께 산다고 칩시다. 이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어머니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가지고 계시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이제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천천히 잘 들어주세요. 장기 전세는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태아도 포함됩니다. 임신 중이시면 태아도 가구원으로 치워줍니다. 임신 중이면 태아도 가구원으로 칩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건설형 주택에 1순위나 2순위로 신청하시려면 가구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252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384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534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601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40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82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114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1286만 원. 직장 다니는 부부라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200%까지 가능합니다. 3인 가구 기준 1,5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인 가구는 1,7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 소득이 1,500만 원 정도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더 늘어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기준의 10%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생아 한 명에 기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20%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아이 낳으신 분들 정말 유리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산도 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따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모두 합칩니다. 여기서 부채는 빼고 이 금액이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금이 1억이 있고 자동차가 3천만 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2억 원, 주식으로 5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합치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빚이 5천만 원 있습니다. 3억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따로 보게 됩니다. 세대 내에 가장 비싼 차 한 대를 기준으로 보는데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저공해 자동차는 정부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5천만 원에 샀는데 정부 보조금이 1천만 원 받았으면 4천만 원으로 계산돼서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SH공사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고일인 12월 15일 현재 내 소득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아닙니다. SH공사는 공고일 시점 소득을 우선하되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장 최근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고일인 기준 12월 15일, 공고일인 12월 15일엔 백수였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는 직장을 다녔고 2026년 2월에 서류 검증을 할 때 시스템에서는 이 소득 자료가 조회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공고일에는 백수였는데요? 라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나온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 납입 횟수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어서 적다가 한두 번 차이로 가점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순위 확인서를 보고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실제보다 유리하게 적었다면 무조건 당첨 취소입니다. 사실보다 불리하게 적었어도 유리하게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SH공사에서 소명 안내를 보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최종 제외됩니다. 당첨 사실을 몰라서 소명 기회를 놓치는 것도 본인 책임입니다. 발표일 이후에 수시로 SH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첫째,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이전부터 서울에 계속 사셔야 합니다. 둘째, 청약저축 가입회가 6회 이상 납입하신 분입니다. 셋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시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 못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도 있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입니다.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이 국가유공자이면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둘째,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셋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넷째, 주거약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일반 공급보다 먼저 선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순위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가점으로 결정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점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최대 3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 2년 이상 3년 미만은 6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5년 이상이면 30점 만점을 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이 만 20세가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만 2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한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40세이고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만 20세부터 40세까지 20년입니다. 15년 이상이니까 30점 만점을 받습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란 본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입니다. 태아도 포함됩니다. 0명이면 5점, 1명이면 10점,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 3명이면 20점, 4명이면 25점, 5명이면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2명, 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은 4명이라 25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15점 추가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20점에 자녀 가산 점수 15점을 더하면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회 미만은 0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 12회 이상 24회 미만은 2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216회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 통장 오래 넣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최대 18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점, 2년 이상 3년 미만은 3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5년 이상이면 18점 만점을 받습니다.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총점, 무주택 기간 30점, 부양가족 35점, 청약저축 17점, 서울시 거주 18점, 합치면 총 100점 만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제 계약 단계입니다. 계약은 2026년 7월 22일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온라인 전자계약이나 방문 계약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계약금은 먼저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한두 시간 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방문 계약을 원하시면 SH공사 본사에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세요. 입주 시에는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90%입니다. 잔금을 다 내셔야 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시면 입주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입주 자격을 다시 검증받습니다. 이때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H공사는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을 할증하거나 퇴거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10% 이하로 초과했다면 첫 번째 갱신 때는 할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2회차 때부터는 105%로 할증이 됩니다. 10% 초과 30% 이하는 110%, 30% 초과 50% 이하는 120%로 할증됩니다. 50% 이하로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9차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 송파 잠실 같은 좋은 곳도 나왔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1순위 접수입니다. 이 날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서울 거주 3개월 이상, 청약 통장 6회 이상 납입이면 1순위입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무주택 세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빛이 납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